선생님, 집사람이 저랑 같이 잠자는 것을 싫어해서 요즘 각방 쓰고 있습니다. 입냄새에 코 고는 소리까지 난다고 저를 멀리해요. 6살 손주가 옆에 오기 싫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입냄새가 난다더군요. 너무 부끄러워 자주 이를 닦는데도 입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이젠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너무 마르고 아파서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병원에서는 인후통약이나 감기약을 주는데 도통 듣지를 않아요. 이젠 지쳤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며 사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권민철 박사입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아침마다 목이 바싹 말라서 아픈 증상, 환절기만 되면 찾아오는 감기와 목감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만 알면 치료는 쉽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나이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지와 침 속의 세균이 얼마나 많은 병을 일으키는지, 그 세균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히 없애고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루 2번 소금물로 각을 하고 소금물을 드시는 겁니다. 소금물 가글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짜게 먹지 말라는데 미쳤구만. 하지만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면역력 떨어지신 분, 당뇨나 관절염 있으신 분은 물론 심장병이나 뇌경색,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까지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소금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정보, 오직 헬로 시니어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이니 이 영상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입냄새의 핵심 원인은 바로 침분비량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분비량이 줄어드는데 밤에 자는 동안에는 침분비량이 더 많이 줄어듭니다. 입속 세균은 원래 침과 함께 위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침이 마르니 세균의 수가 3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심한 입냄새, 목의 건조,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셔주는 액체가 아닙니다. 세균을 씻어내고 면역물질을 공급하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입속 세균의 종류는 500종에 달하는데 일부 세균은 잇몸 상처를 통해 혈액을 타고 들어가서 전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대 안암병원 치과 지숙 교수는 입속 세균에 의해 심장병, 뇌경색, 당뇨병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특히 위액 분비가 적어지는데, 그러면 침 속의 세균이 위액 염산에 녹지 않고 살아남아 몸속 전신에 퍼져나가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자궁질환, 당뇨병 등 다양하고도 치명적 질환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특정 종류의 세균만 따로 제거하는 항생제도 없기 때문에 구강세정제를 쓰면 당장은 입냄새를 없앨 수 있지만 알코올 등의 성분이 구강 내 이로운 세균까지 없애고 구강건조증, 점막 손상, 치아 변색을 일으켜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럽심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1%, 치매 위험이 23% 더 높았습니다. 이는 토네티 박사팀이 유럽심장학회지에 발표한 2017년 연구 결과입니다. 즉, 오늘 말씀드리는 소금물 가글은 단순히 입냄새를 없애고 목 통증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심장과 뇌까지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단순히 소금물로 하루 2번 가글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인후염 등이 약 4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사토무라 박사팀이
미국 예방의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마루야마 박사팀 연구에서는 0.9% 농도의 소금물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점막의 염증 반응을 낮춘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에서는 소금 용액으로 세척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소금으로 양치질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모두 치약으로 양치하실 테니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으로 양치질을 하면 치석과 프라그 제거는 물론 유해균, 살균과 이로운 세균 보호라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가 들어있어서 평생을 치아의 범랑질과 잇몸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로 인해 쉽게 이가 시리고 잇몸이 주저앉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금만으로 양치질을 하신 어르신이 평생 치아 걱정 없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으며, 저도 소금으로만 30년간 양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선조 때부터 써왔던 천연 치약이고 부작용 없는 천연 살균제이며 구강보호제였습니다. 그럼 어떤 소금으로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축염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부담되신다면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산 천일염을 헛냄비에 담고 센 불에 독한 연기가 안 날 때까지 오랫동안 볶아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축염조차 대부분 엉터리로 만들고 있어서 그냥 천일염을 볶아서 쓰시는 게 어쩌면 더 이득일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오른쪽 위의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더보기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소금에 대해서만 보실 분은 13분 4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일본의 연구에서 염도 0.9%의 소금물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죠. 0.9%가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정상적 혈액 염도입니다. 염도 0.9%의 소금물이 일본의 실험처럼 구강 내의 세균만 죽일까요? 0.9%는 몸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소금을 버틸 수 있는 세균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0.9%가 넘은 염도가 몸에 들어왔다면 초과되는 염분은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소변으로 염분이 나갈 때 소금만 나갈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몸속의 세균이나 찌꺼기 같은 이물질을 끌고 같이 나갑니다. 몸에 과도한 염분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물을 먹게 되고, 이것이 혈액에 함유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보고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고 결론 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 짜게 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금은 그동안 설탕이 받았어야 할 비난을 대신 받으며 수십 년간 누명을 써왔습니다. 짜게 먹어서 고혈압이 생기면 저혈압 환자가 소금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나요? 이제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소금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열 처리한 천일염이나 축염으로 아침과 취침 전에 양치질을 하시고 바로 소금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가글을 하십시오. 농도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농도는 짤수록 좋으나 우선 거부감이 들고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각자 알맞게 조절하세요. 그런데 소금 농도가 짜면 구강점막을 손상시킨다는 말도 있고 삼투압으로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는 말이 의학상식처럼 있는데 전부 허위정보입니다.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잘못된 의학상식이 진짜처럼 있는지 체험해 보십시오. 200ml의 소금 한 티스푼이면 식염수 0.9%보다 훨씬 짠 물이 되는데 그것으로 가글해 보세요. 점막이 손상되는지,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자,
만약 특정 부위가 아프다면 나을 때까지 소금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이지 절대 점막이 손상되거나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여기서 황금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글 할 때 소금물 400ml를 만들어 200ml는 가글을 하고 나머지는 드십시오. 저녁에 소금물은 가글 후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그래야 취침 직전 소변을 볼 수 있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주무시는 동안 소금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서 콩팥과 대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또다시 소금 양치질과 소금물 가글과 소금물 마시기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건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이 끝났다고 이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단식으로 비어진 세포의 미네랄과 전해질을 소금으로 보충하셔야 몸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을 드시면 우선 변비가 없어지고 피부가 달라지고 아침에 남성이 달라집니다. 정력에 관심 있으세요? 며칠 안가 바로 느끼실 겁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병원 갈 일이 없어집니다. 저염식을 해야 병이 생기고 그래야 제약회사와 병원이 돈을 멉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성호님은 10년 넘게 만성후두염과 심한 코골이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옆방에서 잘 정도였고 아침이면 늘 입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목은 쉬어 대화하기조차 불편했고 늘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안정되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 담당 의사가 놀랄 정도였죠. 이는 단지 목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강관리가 전신의 염증 반응과 혈압 조절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린든 박사팀이 임상치주학 회지에 2013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이런 연관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장기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장기호님은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양치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 때문에 모임에 나가는 걸 꺼리셨던 겁니다.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실천한 지 2달 후 가족들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은 입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말에 자신감을 얻은 장기호님은 다시 각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웃음을 나누며 예전보다 활발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경우 잇몸 속 세균이 혈관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위험을 높인다고 라카트 박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졸중의 경우 구강 내 만성 염증이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치매와의 연관성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잇몸균인 진지발리스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도미니 박사팀이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2019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즉, 우리가 그냥 넘기는 입냄새나 잇몸 출혈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신질환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신다면 더 이상 소금물 가글을 가볍게 볼 수 없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아침에 입이 바짝 말라서 물을 찾는다, 양치질을 해도 냄새가 난다 하고 공감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소금물 가글이 여러분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글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가볍게 헹궈줍니다. 치아 사이와 잇몸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을 씻어낸다는 기분으로 혀를 움직이신 뒤 고개를 젖히고 소리를 내면서 30초 정도 가글합니다. 이때 소금물이 목구멍 깊숙이 닿도록 해보십시오. 가글 직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이나 음료도 삼가하십시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밤에는 침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잠들기 전 가글은 하루 중 가장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두세 배로 높이는 특별한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비법은 목 통증과 염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목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혀줍니다. 두 번째, 소금물에 베이킹소다 한 꼬집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비법은 입냄새와 충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산성화된 입안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세 번째,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천연항균 물질로 강력한 세균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러시아 스포르친 박사가 2016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프로폴리스의 항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금물 가글에 단 한 방울만 더해도 효과가 두세 배로 커집니다. 목이 자주 아픈 분은 생강즙, 입냄새와 충치가 걱정인 분은 베이킹소다,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은 프로폴리스를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은 하루 이틀만 한다고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빠지지 않고 실천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산 사상구의 최미수님은 매년 봄과 가을이면 기관지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침이 심해 외출도 꺼리셨고 늘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1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환절기에도 목이 아프지 않았고 기관지염으로 입원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최미수님은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게 됐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더욱 놀라운 것은 관절 건강,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 염증을 일으키면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관절염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로젠스타인 박사팀이 2004년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또한 구강 내 염증은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치주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당이 높게 유지될 위험이 크다고 미국 프레쇼 박사팀이 당뇨병학 회지에 2012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속 건강은 온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입속을 깨끗하게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병, 관절염, 당뇨, 치매, 면역력까지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소금물 가글이라면 왜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와 시술이나 수술을 중심으로 환자들을 돕습니다. 약은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고 환자 본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일수록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약산업과 의료 시스템은 당연히 약과 치료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소금물 가글처럼 값도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덜 받게 마련이죠. 하지만 제 35년 경험으로는 이런 생활 속 작은 습관이 오히려 환자분들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일본 교토대학,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등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로 입증된 과학적 방법입니다. 입냄새, 목 아픔, 잦은 감기는 물론 심장병, 뇌졸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습관입니다.
하루에 단 2번 소금으로 양치하고 소금물로 가글 하고 소금물 한 컵 마시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2~3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헬로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혹시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